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가 정말 광풍이 일고 있죠. 딱 이 타이밍에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부제는 몰라서 손해보는 당신의 잘못된 투자 습관.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불공평한 곳이다.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자금을 이용해 시장을 주무르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수수료 수익에만 집착하는 증권사에 이르기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과 시장 질서를 신경 쓰는 일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개미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이비 전문가, 자칭 제약 고수들까지 판치는 곳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펀드는 한창 수익률이 좋아지고 시장이 가열되면 그때부터 시중에 떠돌던 돈이 몰리면서 과열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다가 높은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 돈이 빠져나가고 거품이 꺼진다.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시점은 항상 최고점 직전이다. 이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때쯤 돼서야 일반인들이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딱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상당히 굉장히 고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생전 처음 보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역시나 생전 처음 보는 종목에 무턱대로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내 생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절대로 다시 올 것 같지 않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예상과 달리 시장이 하락하자 당신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은가?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 증시를 갖고 놀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정보와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유명 투자은행들은 웬만한 국가 정보 당국 수준의 정보력을 갖고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한국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패턴도 바뀌고 있다. 사실 외국인이 한 투자도 단타랑 다를 게 없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한국인이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이 자금이 투자된 주식의 매매 동향에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마치 대형 호재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작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보다 더한 것이 노랑머리 한국인이다. 말 그대로 한국 자금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이다. 주로 외국계 투자 회사가 한국에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제 노랑머리 한국인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은 본인의 매매가 증권사 HTS 매매 동향 중 어느 쪽으로든 잡히게 할 수 있는 편법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매매 동향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인의 투자 패턴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저점 매수와 물타기다. 물타기도 마찬가지다. 하락하고 있는 주식은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주식을 사두면 반등에 따른 과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종목에 돈을 더 넣자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꼭 빠지고 있는 종목에 물타기를 해야만 할까? 내일 오를 것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다. 개인이 기관, 외국인을 못 이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은 한국 증시를 떠받드는 3대 투자 세력이다. 자금력만 놓고 보면 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건 1000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자금을 몇몇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운용을 일임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막대한 자금을 일부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구조다. 운용사로 자금과 권력이 집중돼 있다. 개인으로부터 모인 자금이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한 번에 집행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가임에도 호재들을 쏟아내는 테마주는 상종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좋은 종목만 고르면 끝난다는 편견에 빠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이면 나 홀로 오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정하는 우량주라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원칙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에 시장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대박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이 빠져도 오를 종목은 오른다고 굳게 믿는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오른 종목들은 급하게 오른 만큼 인정사정 없이 빠진다. 만약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런 종목에 투자한다면 이 사람이 투자하는 타이밍은 급락하기 직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그렇다. 슈퍼개미가 증권사 투자 설명회나 증권방송, 언론 등에 나와 스스로를 마케팅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투자로 돈을 버는 슈퍼개미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인터넷을 도배하는 자칭 슈퍼개미들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20대의 나이로 100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한다. 누구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벌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한단다. 몇 년 동안 개미들의 원금 회복을 도왔다는 사람도 있다.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번 고수들은 이들을 사이비라고 칭한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줄 투자 기법을 공짜로 공개할 것이며 주식으로 번 돈을 쓰며 살기도 바쁠 텐데 개인 투자자들 원금 회복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으랴. 증권방송이나 증권 카페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회비다. 모든 증권 카페가 맛보기 강의나 무료 추천 종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반 회원은 매달 50에서 100만 원가량 돈을 내는 유료 회원들보다 한 박자 늦게 볼 수 있다. 이 정보로 매매를 하다가 몇 번 수익을 거두거나 혹은 손실을 보는 회원들은 유료 회원이 되면 대박을 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카페 운영진의 선행 매매에 따른 투자 수익이다. 원칙적으로 유사 투자 자문사에서 종목을 추천한 사람들은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차명 계좌를 이용해 본인이 추천한 종목을 미리 사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주식이라도 회원수 많은 주식 카페에서 추천으로 꼽히면 아무런 재료 없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이처럼 급등하는 주식의 처음 상승세를 만든 사람은 증권 카페, 그리고 그들과 협력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천한 종목의 개장초 주가를 살짝 흔들어주기만 하면 유료 회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는 급등한다. 그때쯤 무료 회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 중 추격 매수에 나선 사람들에 인해 주가는 더 오른다. 카페 운영진은 이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된다. 제야고수는 증권 기자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취재처다. 한 번은 지인이 소개해준 제야고수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증권방송 대표이사였던 적이 있다. 그때 그에게 자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회비 받는 걸로 적당히 먹고 살 정도는 된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주식 투자해서 투자식이 아니라 회비로 먹고 산답니다. 회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주식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있나요? 자기가 주식할 실력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100억 원 벌게 해주겠다는 증권방송, 그냥 매달 100만 원씩 뜯어가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무엇보다 주담이 특급 소스라고 떠벌리는 얘기는 주담은 주식 담당자입니다. 주담이 특급 소스라고 떠벌리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핵심 정보가 아니다. 상장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부 정보는 경영자나 최대 주주 등 일부 핵심 임원들만 안다. 이 정보가 주담에게까지 들어갔다는 건 위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보를 시장에 흘릴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 내부의 정보 시스템이 취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한 종목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웬만해서는 하루 만에 다 사고 하루 만에 다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만약 샀는데 해당 종목이 오를 경우 좀 더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지 말지만 고민한다. 빠질 때는 반대로 손절매를 해야 하지만 물타기를 할지 그냥 놔줄지만 생각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잘해도
작전 세력에게 걸려 피눈물 흘리는 일은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주식을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객들이 주식을 찾고 사고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는 겉으로 주식 매매가 좋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거의 안 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직접 주식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증권사처럼 정보력이나 전문 지식으로 중무장된 사람들로 모인 집단이 힘을 합쳐서 전력으로 덤벼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에 나서기 전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피도 눈물도 법도 질서도 없는 아수라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작전 계획이 세워지면 선수들은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여러 사무실을 옮겨가며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다. 차명 계좌는 노숙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통장 만들어서 그걸로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펼친답니다. 작전의 성공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과거에는 30% 정도 성공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10%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지금 주식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힐 때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건 말건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최대한 정말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